welcome!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I'm your best friend, Gina Kim. Good to see you all. Let's get started with our lecture with movie material. 네, 오늘은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캐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면서 정말 즐길 줄 아는 영화 보시면서 영어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 즐긴다라는 얘기 3번 했어요, 저. 이번 시간의 영화는 바로 디카프리오 그리고 톰 행스가 주연인 영화죠. Catch Me If You Can. 잡아봐라. 잡을 수 있으면. 네, 이 영화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줄거리 대충 아시는 상황에서 듣게 되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하셔서 첫 번째 장면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Scene 1. Do you understand what we're saying to you, Frank? Your father and I are getting a divorce. Ne t'inquiète pas, je suis là. Nothing's going to change. We're still going to see each other. Stop it, please, Frank, don't interrupt. Frank, you don't have to read all of this. Most of it's for your parents. Boring adult business. But this paragraph right here,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states who you are going to live with after the divorce, whose custody you will be in. And there's a blank space right here. Et le divorce, qu'est-ce qui va pas Now, I se want you to go prendre into the kitchen, sit at the table, Qu'est-ce qui va comprendre and put a name down. You can take as long as you want, but when you come back into this room, I want to see a name on that line. Frank, just write down a name. This will all be over. It's going to be okay. Dad, what name? Your mother or your father. Just put the name there. It's as simple as that. And don't look so scared. It's not a test. There's no wrong answer.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픔이 있는 친구죠. 사기꾼이긴 한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막 이 가정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참 자라나면서부터 환경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친구와 또 누굽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톰 행스. 정말 연기파 지적인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말재주가 정말 능란한 아버지와 아름다운 프랑스 여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프랭크가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 남다른 면이 있다면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는데 유능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런 것은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혼의 충격을 받고 가출을 하죠. 그리고 프랭크는 타고난 화술과 이 잘생긴 외모로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아주 끝내주는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일명 그 정부에 관련된 그런 돈에도 손을 좀 건드리기도 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부모의 이혼에 상처받은 17살 사춘기 남자아이의 그런 어떤 모습도 엿볼 수 있는 불쌍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을 하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죠. 첫 번째 대화문 장면부터 보도록 하죠. Do you understand what we are saying to you? 너 이해할 수 있겠니? 우리가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혼이 지금 그 이혼 과정이에요. Your father and I are getting a divorce 했습니다. 참 아이들한테 잔인한 거예요, 이거. Get a divorce. 이혼하다. 결혼하다는 get married.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혼은 완전히 쫑 나는 거고 별거하다. 별거하다는 be apart.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be parted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be parted. 그리고 get separated 이렇게 별거 중이다, 별거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겠니? 너랑 니네 아빠랑 나랑 이혼한다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큰 상처가 될까요? 아버지께서 Nothing's gonna change. 변하는 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라는 팝송도 있죠. 그런 맥락이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전체 문장 nothing으로 부정문이 된 거예요. We are still gonna see each other. 우리 서로 계속해서 볼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랑 헤어지면 한 사람이랑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 외에도 많은 그런 헐리우드 무비를 보시면은 가정에 이런 결손,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든지 영화 한번 보세요. 가족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 엄마 아빠랑 이혼하는 것들이 꼭 결부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왜 그럴까요? 사회성이에요.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네. 헐리우드 스타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1년에 막 몇 번을 결혼하고 막 이혼하고 헤어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가 조금 늘어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서 좀 씁쓸합니다. Anyway, 엄마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top it. 멈추란 말이죠. Frank, don't interrupt 라고 얘기합니다. Don't interrupt. interrupt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시자면 do not cut it. do not cut in. 잘라서 내가 말하는 와중에 껴들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뒷부분에 뭘 넣어준다면 while 이렇게 할게요. I'm talking 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아이 참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껴들어 이거예요. Don't interrupt, which means exactly same as do not cut in while I'm talking.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o not interrupt, 방해하지 마라는 말, 끼어들지 마라는 말. Do not cut in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말하는데 껴들지 말아라 라고 해서 cut in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말할 때 끼어드는 거는 그것도 불쾌하지만 줄을 길게 화장실 줄이 서 있어요. 쭉 늘어서 있단 말이죠. 급해 죽겠는데 줄 서는데 누가 가운데 쭉 끌어먹고 껴들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성질 납니다. 그죠? Don't cut in line. 그때도 cut in lin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do not cut in line. 줄을 끊지 말아라. 즉 끼어들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프랭크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쵸? 짜증날 것 같아요. 보세요. 프랭크가 attorney,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showing the divorce documents. 이혼 그 서류, 이혼하려면은 필요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프랭크야, you don't have to read all of this. 이거 다 읽을 필요 없단다. 이혼 서류 또 자그만치 몇 장 많은가 보죠? Most of it, 대부분의 그 이혼 서류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혼 서류들 중에 대부분은 is for your parents. 니네 아버지 엄마가 할 부분이고 boring, 참 따분하고 adult business. 이 adult business 그냥 직역하면은 성인 사업인데 그게 아니라 어른들의 일들이야 라고 하면서 단순히 너는 요것만 하면 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this paragraph, 이 구문, 이 내용은, 단락은 right here, 여기 있는 단락은, 그러니까 서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가 있나 보지? 이 단락은 this is important, 중요한 거란다 하면서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it states, 표명하고 있어. 뭐를? who, 누가 you are going to, 너가 누구를 are going to live with, 누구랑 같이 살 거인지, 뭐한 후에 after the divorce, 이혼한 뒤에 누구랑 살 것인지를 표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단락이란다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Whose custody you will be in.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의 양육권 하에 너가 있을 것인지를 말해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있나 보지. 뭐 아빠 이름 써 있거나 daddy, 뭐 엄마 이름 써 있거나 할 때 엄마에다 사인하면은 엄마의 양육권이 정해지는 거고 아이가 선택하는 거니까 아빠 이름을 쓰면은 아빠의 양육권이 정해져서 아빠와 같이 살게 되는 거. 이런 거죠. 그냥 엄마가 하신 말씀. Excuse me. And there's a blank space right here. 그리고 여기 또 공란이 있다. blank space라는 것은 뭐예요? empty space와 똑같은 것이 되겠죠. And I want you to, 변호사가 또 말해요. And I want you to
자, I want to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고 I want you to인데 발음이 I want you to 하게 되면 우리 배웠던 거죠. 당신이 뭐 해야 한다 이거예요. Go into the kitchen. 부엌으로 들어가서 sit at the table. 탁자 위에 앉아서 and put a name down. put a name down 이라는 것은 put down 이라는 것은 write down과 똑같아요. 이름을 쓰거라. You can take as long as you want. 자, take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다. 그러니까 as long as you want. 네가 원하는 만큼 길게 시간을 가져라. take your time 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시간을 마음껏 즐겨라. 천천히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네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네가 사용해라. But 그러나 when you come back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로부터? 부엌에서 나왔을 때는 into this room 이 방에 들어올 때 I want to see a name on that line. 그 line 뭔데? 커스터디를 누가 갖게 될 것인지 결정되는 그 부분의 이름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꼭 누구라 살 건지 네가 이름을 적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해주는 설명 자체가 얼마나 프랭크에게는 거슬리겠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Frank, just write down a name. 그냥 이름만 적어. This will all be over. 이제 다 끝날 거야. It's going to be okay. 괜찮아질 거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이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프랭크가 하는 말 보세요. Dad, 아빠, 무슨 이름이요? 라고 하죠. Attorney said, 변호사가 또 얘기합니다. Your mother or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네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말이지. Just put the name there. Put the name there. It's as simple as that. 그렇게 간단한 것이란다. 어렵지 않은 거야. 이름만 적어. 요거 없으세요. And don't look so scared.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죠. It's not a test. 시험이 아니란다. There's no wrong answer. 옳고 그런 답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거기다가 이름만 적으면 돼. 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에요. 어려운 내용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쵸? 말하는 가운데 잠깐 중간에 끼어들다라고 할 때, 야, 방해하지 마, 끼어들지 마, 라는 말, don't interrupt, 같은 말, don't cut in line, 한이 아니라, 라인을 빼버리시고, don't cut in while I'm talking. 이렇게 표현하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cene 1. Do you understand what we're saying to you, Frank? Your father and I are getting a divorce. Ne t'inquiète pas, je suis là. Nothing's gonna change. We're still gonna see each other. Stop it, please, Frank, don't interrupt. Frank, you don't have to read all of this. Most of it's for your parents. Boring adult business. But this paragraph right here,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states who you are going to live with after the divorce, whose custody you will be in. And there's a blank space right here. Et le divorce, qu'est-ce qui va pas Now, I se want you to go maintenant? into the kitchen, sit at the table, Je comprends plus du and tout. put a name down. You can take as long as you want, but when you come back into this room, I want to see a name on that line. Frank, just write down a name. This will all be over. It's gonna be okay. Dad, what name? Your mother or your father. Just put the name there. It's as simple as that. And don't look so scared. It's not a test. There's no wrong answer.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귀에는 쏙쏙 캐치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왜? 지나가 설명해드렸잖아요. Alright. 자, 이제는 68페이지입니다. 먼저 두 번째 장면인데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들어보시고 지나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very carefully. Scene 2. Have you told Mom? She's so stubborn. Your mother. Don't worry. I'm not going to let her go without a fight. I'm fighting for us. Dad. Since the day we met. Daddy, out of all those men, you were the one that took her home. Remember that? 200 men sitting in that tiny social hall watching her dance. What was the name of that town? Montréchard, Dad. I didn't speak a word of French. 6 weeks later, she was
My son bought me a Cadillac today. I think that calls for a toast. You're the best damn pilot in the sky. It's not what you think. I'm just a co-pilot. See these people staring at you? These are the most powerful people in New York City. And they keep peeking over their shoulders, wondering where you're going tonight. Where you going, Frank? I had nobody staring at me. Someplace exotic? Just tell me where you're going. Los Angeles. Hollywood. Hollywood. The rest of us really are suckers. 잘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또 한 줄 한 줄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go over the dialogue line by line. Have you told mom? 엄마한테 말했어요. Have you told? 아빠가 She's so stubborn 했어요. 똥꼬집이죠, 똥꼬집. 네,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Your mother, 니네 엄마 말이야. 아유, 아주 고집이 세. Don't worry, 걱정하지 말거라. I'm not going to let her go without a fight. 싸움 없이 그냥 보내질 않겠다. 여기서 let somebody go 했는데 누구를 떠나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아빠의 말씀이 되겠죠? I've been fighting for us. 나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가족을 계속 뭐라 해야 되나,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 싸워왔다는 건 막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분투해 왔다, 고군분투해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여러분들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면서 해석하는 게 참 어렵긴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들도 수준급의 번역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프랭크가 아빠! 라고 불렀어요. 했더니 Since the day we met, 우리가 만난 그 이후부터 계속 분투해왔다, 싸움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Daddy, 아빠, out of all of those men, you were the one that took her home. 그 많은 사례들 중에서 그 여자를 데려온 거는 바로 당신 아빠예요. 이때 her 누구야? Frank's mother이 되겠죠. Remember that? 그거 기억하시죠? 아빠가 200 men, 200명의 사나이들 sitting in that tiny social hall. 앉아있는 그 200명의 사나이들. 근데 어디 앉아있는 사나이들이에요? In that tiny, 작은 그런 social hall이라고 했는데 이 social hall 자체는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작은 어떤 파티 석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홀이라는 건 복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그 복도의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에서 watching her dance,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본 거죠. What was the name of that town? 그때 그 마을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하면서 프랭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프랭크의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되겠죠. 근데 프랭크가 Montreal Dad, 뭐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어민이 발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극자 그대로 읽는다면 Montreal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I didn't speak a word of French. 나 불어 한마디도 못했어. 그리고 6 weeks later, 6주 후에 She was my wife.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결혼했죠?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은 I didn't speak a word of 어떤 거 I cannot speak a word of English 라고 하면은 나 영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요런 표현들도 알아두세요. 물론 표현만 알아두시지 이런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되겠죠. She's your wife. 그 여자는, 즉 엄마는 당신의 아내잖아요. 자, 그랬더니 아빠가 웨이터를 부르면서 My son bought me a Cadillac today. 와우. 아들이 사줬대. 나에게 무엇을? 자, 나에게 무엇을? 캐딜락을. 자, bought이라는 동사 있죠? 얘는요, 목적어가 2개 필요해요. 그 첫 번째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죠. 뭐뭐에게 누구에게 뭐뭇을 사주었어. 와우. 내 아들이 나에게 캐딜락을 사줬단다 라고 하면서 웨이터한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calls for a toast. 자, call for a toast니까 축배를 들어야겠어요 라는 거죠. 프랭크한테 to the best damn pilot in the sky 라고 했어요. 정말 끝내주는 조종사를 위하여, 하늘에 조종을 하는 조종사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축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damn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정말 잘 나가는 정말 최고의 조종사인 조종사를 위하여 내 아들에게 축배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amn pilot, 뭐 darn pilot, 뭐 damn pilot 이렇게 하는데 욕이 아니라 여기서는 파일럿은 파일럿인데 best를 써서 그 best를 좀 더 띄워주는, 강조하는 의미로 to the best damn pilot in the sky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It's not what you think. 프랭크가 아빠에게 아빠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데 이런 거죠. 여기서는 무엇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I'm just a co-pilot. 나는 조종사가 아니라 부조종사예요. 파일럿은 파일럿인데 앞에 코가 붙었으니까 부조종사를 뜻합니다. You see these people? 너 이 사람들 보이지? 어떤 사람들? Staring at you.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자, 현재 분사가 사용이 돼서 people은 people인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지금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아주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These are the most powerful people in New York City. 뉴욕시에서 가장 강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널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And they keep picking over their shoulders. 어깨 너머를 자꾸 이렇게 엿보는 거죠. pick. pick는 엿보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피카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피카부. 우리 왜 아주 이쁜 아이들 보면은 까꿍 까꿍 이런 말 하잖아요. 피카부 까꿍 이렇게 보였다가 아니 안 보였다가 보이면서 까꿍 이렇게 하는데 피카부라고 합니다. 이때 픽이 엿보다라는 뜻이거든. keep ing 계속해서 엿보는 거야. over their shoulders 어깨 너머로 계속해서 너를 쳐다본단다. wondering 궁금해하는 거야. where you're going tonight 오늘 밤 네가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하면서 자꾸 흘끔흘끔 쳐다보는 거죠. Where are you going, Frank? 아빠가 이제 물어봤어. 아들에게. 그랬더니 프랭크가 Dad, 아버지, nobody's staring at me.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좀 오버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someplace exotic? exotic. 무슨 굉장히 이국적인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장소로 가냐? 이렇게 물었어요. Just tell me where you're going. 나한테 말해봐봐. 너 어디 가는지를. tell이라는 동사도요.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이 전체 where, 의문사로 시작한 where you're going 이라는 이 부분이 direct object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어를 취합니다. 너 어디 가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이거거든요. 프랭크가 Los Angeles 이러면서 말을 흐릿하게 이렇게 멀버무리죠. Hollywood. 아빠가 Hollywood? Whispering. 막 속삭이면서 얘기합니다. The rest of us really are suckers 라고 합니다. The rest of us really are suckers. 이게 무슨 말일까요? sucker. suck 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그 다른 강의에서 들으셨지만 동사로 쓰이면 suck 뭐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suckers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바보들, 멍청이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쉽게 속는 바보들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빠가 그 프랭크의 파일럿 행세에 속지 않았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느리신 분들은 빠르지 못하신 분들은 가만있어 뭔 소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빠가 지금 파일럿이 아닌 프랭크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가리키면서 그러한 장면을 보여준
씬이 되겠습니다. 가츄랑 프랭크는 파일럿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표 위조로 큰 돈을 만지게 되고 또 성공한 파일럿을 아버지와 만나서 엄마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속임수를 잘 쓰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폼 잡고 쇼업 하면서 오늘 아들이 내게 캐딜락을 사줬다라고 하면서 오늘 어주 비행은 또 어디로 가나? exotic place로 가나? 어디로 가냐? 뭐 이렇게 계속 돼야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Scene 2. Have you told Mom? She's so stubborn. Your mother. Don't worry. I'm not going to let her go without a fight. I'm fighting for us. Since the day we met. Daddy, out of all those men, you were the one that took her home. Remember that? 200 men sitting in that tiny social hall watching her dance. What was the name of that town? Montmartre, Dad. I didn't speak a word of French. 6 weeks later, she was My son bought me a Cadillac today. I think that calls for a toast. You're the best damn pilot in the sky. It's not what you think. I'm just a co-pilot. See these people staring at you? These are the most powerful people in New York City. And they keep peeking over their shoulders, wondering where you're going tonight. Where you going, Frank? I had nobody staring at me. Someplace exotic? Just tell me where you're going. Los Angeles. Hollywood. Hollywood. The rest of us really are suckers. 이렇게 해서 Catch Me If You Can 첫 번째, 두 번째 장면 캐치해 봤고요. 잡아보셨겠죠?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교재 82페이지 펴보세요. 토익 어휘, 필수 어휘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죠. Turnover, turnover, 총매상고라는 뜻이 되겠는데 I'm pleased to announce, 발표하려고 합니다. that year를 This month, 이번 달은요. 총매상기고가 is much higher, 훨씬 높았었어요. 뭐보다? That it was last month. 지난달보다. 자, 비즈니스상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패런의 문장이며 turnover, 그 매상고라는 거 의미 파악해 두시고요. import tariffs라는 tariff, 이게 관세예요. 근데 수입하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가 되겠죠. 수입 관세. One way to avoid paying import tariffs. 한 방법, 어떤 방법? 피하기 위한 방법. 지불하는 거. 뭐를? 그 수입할 때 들어가는 관세를 피하는 방법은 is to declare. 신고하는 거예요. That year를 you will be leaving with the item. 그 목록, 그 물품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신고하는 것인데 그 물품은 that you are bringing into the countr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럼 미국에 올 때 뭔가 물품을 샀어. 그런데 그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보통 들어올 때 아직까지는 400불 정도의 물건만을 사갖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초과가 되면 그 세관에다가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400불 이상일 때.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신고하느냐? I will be leaving with the item that I'm bringing into the country. 즉, 내가 가지고 들어오는 이 구입한 물건은 뭐예요?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갈 것이다 라고 신고를 하면 이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import tariffs, 수입 관세, tariff.
요거 발음, tariff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단어 볼까요?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했습니다. 관광지죠. 뭐 관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갈 만한 관광하기 좋은 그런 attractions를 얘기하는데 after you have arrived at the hotel, 호텔에 도착한 후에 a representative will furnish you with a list of the most exciting and interesting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했습니다. 흥미있는 그리고 자극적이고 흥미있는 관광지들의 목록을 당신에게 뭐 할 것이다? furnish. 이제 갖춰지게 할 것이다, 즉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ourist attractions는 관광지를 뜻하고요.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transit이라던가 retreat, gift certificates, 상품권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만한 이달의 필수 토익 어휘가 되겠고 이제 이번 강좌 쭉 강의를 해오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한 그 교재가 9권이거든요. 9권에 나와 있는 교재 속에 공부한 내용들을 정의한 expressions of the month입니다. 이번 달 꼭 알아두실 만한 그런 표현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apologize for 뭐뭐에 대해 사과하다. apologize 대신에 apology라는 명사를 사용하셔서 accept my apology 하셔도 사과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by mistake는 문장 맨 끝에 쓰여서 실수로 라는 의미가 되겠고 make it up to somebody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보상을 하다, 만회하다 라는 수거죠. as you sow, so you reap.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속담도 배우셨고요. showdown 이라는 말은 최종 대결을 뜻하고 그리고 now you're talking 이거 뭐예요? 아유 이제 말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원하는 말을 네가 하는구나 라는 뜻으로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run out of something 하게 되면은 뭔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보통 run out of money, run out of gas, run out of margarine, 뭐 run out of shampoo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commute는 통근하다. commuting, 통근이죠. cost an arm and a leg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어떤 것을 띵을 샀을 때 돈이 많이 들다, 비용이 많이 들다라는 그런 idiomatic expression이 되겠고요. currency, 통화죠. 전화 통화가 아니라 그 화폐의 통화를 가리키고 tourist attraction, 방금 하셨죠? 관광지. 그리고 biased, 편견을 가지는. 그리고 slide는 sliding 아시죠? slide, 미끄러진. move in 하게 되면 어디로 이사를 들어오다, 이사 오다. cover은 덮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취재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show a leg, 다리를 보여주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다리 이쁘면 보여주려고 왜 보여주겠어? 자랑하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지역하지 마시고요. appear, 나타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 fairly는 공평하게라는 것보다는 꽤 상당히라는 뜻으로 쓰인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groceриes는 식료품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grocery store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식료품만을 파는 그런 가게를 grocery store이라고 하는데 사실 식료품만 팔지 않고 여러 가지 다 팔아. 뭐 음료수, 뭐 맥주, 비어, 뭐 여러 가지 다. daily necessities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어디에서? grocery store에서. 여기 나오죠. 필수품, necessary. shame on you.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짓을 하냐라고 할 때 창피해 해라. 근데 이제 구문도 함께 배우셨잖아요. It's shame to 다다다다. 뭐뭐 하기에는 참 아깝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예문도 알려드렸죠. It's shame to get rid of it. 그거를 버리자니 너무 아깝네.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Get a good bargain. 싸게 구입하다. auction 하게 되면 경매를 뜻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필요한 표현, 어휘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까지 즐겨봤는데요. 자, 이제 남은 몫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리뷰가 될 텐데요. 영어의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뭐 좋은 교재 사는 것부터 시작해 다 중요하지만 어떤 그 교재든지 간에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반복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진아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